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마늘이나 우엉, 연근과 같은 화이트 푸드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연근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연근의 점액 성분인 뮤신은 혈당 조절에 좋은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흔히 한국인은 밥심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탄수화물 음식이라 살이 찔까 봐 조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밥에 넣어 먹는 황기 가공식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단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생소했던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같은 용어도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찬밥 신세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게다가 탄수화물 음식 중 하나인 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으로 많은 다이어터들이 밥 섭취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데요. 그렇다면 밥을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평소엔 잘 움직이지 않아 쉽게 살이 쪘던 20대 직장인 최준영 씨. 특히 밥을 좋아했던 그는 끼니도 챙기면서 몸 관리에 힘쓰고 싶었다는데요. 이에 최근부터 밥을 차릴 때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황기 가공식품이 그 주인공이라는데요. 평소에 간식과 야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는데 어떻게 하면 살을 잘 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황기가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밥을 할 때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뇨작용과 기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황기에 인삼과 녹각, 복분자 등 18가지 한약재가 담긴 황기 가공식품. 섭취 방법도 간단하다는데요. 씻은 쌀에 황기 가공식품을 넣고 취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끝! 취사가 완료되면 황기 가공식품을 제거한 후 밥에 황기 성분이 잘 섞이게끔 저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황기 성분이 들어간 밥. 그 맛은 어떨까요? 처음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약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재 특유의 향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한 냄새가 나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쌀밥보다 더 식감이 쫀득하고 찰지고 일주일 정도 먹었을 때는 간식 안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담긴 황기 가공식품. 개발사를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면역 소재로 알려진 농산물을 매일 먹는 식품에 적용하여 현대인들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목표를 가진 농식품 가공회사입니다. 저희는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공정을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황기 가공식품을 선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이곳. 특히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생에 더욱더 신경 쓰고자 해썹 인증을 받아 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시작은 한약 전공 수업 때 들었던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기라는 약재는 인삼과 함께 기운을 나게 해주는 약재로 분류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지을 때 첨가해보면 어떨까 생각했고 당시에 저는 이 식감 허기짐을 자주 느꼈는데 황기를 넣은 밥을 먹었을 때 더부룩하지 않게 가벼운 포만감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식감 허기짐만 잘 조절한다면 간식과 야식을 덜 먹게끔 도와 비만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황기를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기 가공식품을 개발할 때 밥에 지속적으로 첨가하려면 맛과 향이 특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래서 5가지 곡류 분말로 고소한 향을 더하고
18가지 한약재를 이용한 특수 처리 배합 기술로 맛과 향의 편중성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 주 재료인 황기 자체에 대한 확신은 4년 정도 검증을 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밥에 지속적으로 넣으려면 약재 특유의 맛과 향이 독특하지 않아야 했고 황기의 특성은 잘 녹아들도록 할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부재료로 18가지 한약재가 사용되는데 그중 오미자, 산수유 같은 신맛을 내는 약재와 나머지 재료들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한계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오랜 시행착오 끝에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몸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밥에 넣어 먹는 황기 가공식품으로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비만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야식 및 간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보아왔습니다. 저희 황기 가공식품을 통해서 비만자 스스로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돼서 이 노력에 따라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의 주특성인 면역력 증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속하여 현 시대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한용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전기 장판이나 전기요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수한 품질력을 바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기요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뚝 떨어진 기온과 매서운 찬바람이 긴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숙면을 하는 동안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불 속을 따뜻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난방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기요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기기 및 코스메틱 전문 회사로서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업별 상호 연관성을 극대화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적 개선과 건적 개선을 이용한 건강 제품 및 온열 제품을 생산하는 노하우와 화장품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비롯해 여러 인증서와 특허 및 디자인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통해 전 세계인의 행복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이곳. 자연유래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제조부터 전통 건강요법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 생산까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온열 매트, 찜질 매트를 생산, 판매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저희만의 노하우로 새로운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수집, 분석한 결과 전기요 판매 회사의 상품들이 상품 설명과는 다르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원단 질의 저하 및 제작 과정상 문제로 하자 제품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요 제품 사용 중 화재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알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인공지능 전기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안전을 더하고 안심에 안심을 더한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인체 감지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전기요를 개발했다는데요. 사람의 유전율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실제 인체만 감지하고 애완동물이나 물건을 올려놓으면 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1시간 동안 인체 감지가 안 될 때는 바로 열 공급을 차단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안전성도 높였다는데요. 인체 감지 외에도 인공지능 온도 센서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온도 센서는 내가 있는 방 안의 온도를 감지하는 기능으로 방마다
다른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설정 온도에 맞게 히팅시켜 줍니다. 실내 온도가 25도씨 미만이면 약 35도씨가 되게 히팅시켜 주고 실내 온도가 20도씨 미만이면 약 40도씨가 되게 히팅시켜 주는 것인데요. 1시간 동안 인체 감지가 안 되면 실내 온도 감지 모드로 변환하며 15시간이 경과되면 사용 중과 상관없이 모든 전원을 자동 차단합니다. 인공지능 전기요는 전자파로부터 자유롭다는데요. 다중열선에 방향이 서로 다른 전류를 공급해 자기장을 억제하고 알루미늄 쉴드를 이용해 전기장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가 들어간 열선을 사용해 원적외선을 방출하며 최적의 수면 환경을 위한 육중 안전 제어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는데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중 안전 제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우선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압을 차단해주고 전기요 내 열선이 사용 중 이상 고온이 발생할 경우 히터 출력을 차단해줍니다. 그리고 인체 감지 시 작동하고 미감지 시 일정 시간 후 히팅을 차단해주고요. 접속기가 빠졌을 때 3개의 LED가 동시에 깜빡이며 경고 알림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불안전 전압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오작동을 방지하며 발열선 쇼트 시 과전류 발생을 감지해 출력을 차단해 줍니다. 인공지능 전기요는 방수 구조로 되어 있어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손빨래를 할 수 있다는데요. 이외에도 KC 전기용품 안전 인증과 라돈, 알레르기 테스트 및 유해 전자파 검사까지 모두 완료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인공지능 전기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온열 가전 제품을 찾는다면 인체 감지와 실내 온도 감지까지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인공지능 전기요를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태닝을 통해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부를 자외선에 노출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피부 톤을 만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품질의 장비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태닝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백옥처럼 뽀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어울리는 피부가 곧 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희고 고운 피부가 잘 어울릴 수 있지만 반대로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피부가 더욱더 매력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인마다 선호하는 피부색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타고난 피부색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자연스럽게 햇볕에 피부를 태우기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는 태닝숍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남동에 위치한 한 태닝숍. 이곳은 고품질의 태닝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고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태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4년에 창업한 태닝 회사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태닝 기계를 수입하고 있고 국내에서 태닝 기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입 및 제조하는 태닝 기계를 가지고 태닝샵을 운영하여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효과적인 태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올바른 태닝 문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는 이곳. 수년간의 경력을 통해 나온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상주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고객이 원하는 색깔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출력 태닝 장비를 이용한 태닝 세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태닝 전 고객의 피부톤과 피부 타입 그리고 태닝 경험 여부와 원하는 컬러 수준에 관한 디테일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후 고객에게 꼭 맞는 태닝 기계와 로션 그리고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아름답게 빛나는 태닝 피부를 완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태닝에는 화이트 태닝과 브라운 태닝으로 나뉘는데요. 화이트 태닝 같은 경우
지저분하게 그을린 피부를 회복시켜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태닝은 몸의 근육을 강조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운동선수나 남성들은 물론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태닝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선 태닝을 하기 전 태닝 로션을 바르고 개인의 피부톤에 맞는 태닝 장비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태닝 장비 내부에는 UV 램프가 다양한 위치에 장착되어 있어 전신이 고르게 태닝된다는데요. 장비에서 나오는 자외선 B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를 자극하며 자외선 A는 피부색을 깊고 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햇볕으로 생성되는 비타민 D를 태닝 장비에서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데요. 브론즈 컬러의 태닝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회 정도 태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태닝샵의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부분 10회 구성인 것도 이 때문이죠. 특히 태닝을 할 때는 처음 2, 3회는 이틀 간격으로 약한 출력의 태닝기를 이용하여 피부 트러블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자외선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갖는 등 태닝 색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 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피부톤을 보고 태닝 시간과 기계 강도를 점차 높이면서 주 2, 3회씩 7, 8회 정도 꾸준히 태우면 매끈한 골드 브라운빛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태닝은 강력한 자외선을 단시간 동안 피부에 집중적으로 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데요. 따라서 태닝 후에는 꼭 보습 효과가 뛰어난 로션을 발라주고 찜질방이나 잦은 샤워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컬러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숍은 베드와 스탠드, 다양한 종류의 태닝 기기를 갖추고 있어서 각 개인의 피부색, 피부 상태와 태닝 경험에 따라 효율적으로 태닝 기기 선택이 가능하여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정도의 아주 진한 구릿빛 컬러를 완성시킬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고요. 요즘같이 일조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햇빛을 받지 못해 부족해진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하는 건강을 위한 태닝도 가능해서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태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무작정 태닝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의사항을 숙지한 뒤 올바른 태닝법으로 원하는 피부톤을 만들길 바랍니다. 태닝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태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고가의 수입 태닝기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또한 뛰어난 국산 태닝기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우리의 뛰어난 태닝 기계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숍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고객이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피부톤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학습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생과 강사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만나 수업을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화상 과외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 감염병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꾸준히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생활을 유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수업이 주요 교육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는데요. 학원이나 과외 등 대면 지도를 기본으로 하던 사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강의가 필수 교육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전국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적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비대면 과외 학원. 이곳에서는 온라인 화상 과외를 통해 체계적인 공부를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공부 노하우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업체는 일반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는 일방형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강의 수업이 아니고 전문 강사님과 직접 서로 소통하면서 쌍방향으로 수업하는 1:1 맞춤 실시간 비대면 과외 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궁극적인 학습법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지능적인 두뇌 인재로 양성시키는 미래지향적 전문 교육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부터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까지 영역별로 실력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곳. 학생의 학습 성향을 파악하여 적합한 강사를 매칭해 1대1 맞춤 비대면 과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강의에서 저희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개념을 어떻게 습득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주입식 방법의 교육이 아닌 실제로 아이들이 본인이 공부하는 과목마다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표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때마다 학생이 이해한 것을 본인이 직접 표현하고 그것을 말로 서술하는 훈련을 매번 수업 시간마다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응용 심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1대1 비대면 과외 시 학습 교재를 띄워놓고 서로 묻고 답하면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과외이기 때문에 강사가 대면 과외보다 더욱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공부 방법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학습 지도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제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시고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수업 시간마다 정해진 하루 공부의 진도 속에서 얼마만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노하우는 학생이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만의 오답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본인이 풀어낸 문제의 과정들을 1대1로 직접 설명하고 토론하게 만들면서 점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학습 공백을 메울 사교육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비대면 기반의 1대1 맞춤 과외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수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윤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는 일단 아이 학년, 그다음에 성향, 레벨에 맞게 강사님이 배정이 되고요. 1대 다수 수업이 아닌 1대1 맞춤형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아이들이 실시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질문 답변이 오고 갈 수 있으며 수업 직후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녹화본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한반복 시청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완성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만의 차별점은 뭘까요? 학습의 질은 수업이 마냥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본인이 얼마만큼 배운 것을 본인 것을 만드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주입식 암기 교육이 좀 우선시 해왔다면 저희는 직접 말하는 수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선생님에게 다시 설명해 줌으로써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완성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방형 수업이 좀 우선시 되고 있고요. 질문 답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1대1 실시간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인이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선생님이 피드백 줌으로써 실시간 본인이 궁금해했던 걸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현재 그 코로나라는 어떤 그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오고 가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속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 상황에 맞게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아이의 어떤 학년과 또 레벨에 맞게 최대한 맞춤형 수업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이 일상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화상 수업을 하고 회사에서는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효율적으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와 솔루션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장인들에게 재택근무는 프리랜서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된 지금 재택근무 환경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구성원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틈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회의나 교육 등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행해야 했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은 발빠르게 디지털 협업 솔루션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매장. 이곳은 수많은 기업의 직원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는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는데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체험 공간은 최근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인테리어 환경에서 협업을 선보이기 위한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원형의 테이블 및 자리 배치를 통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자리 배치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혁신을 통해 더욱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신속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화상회의 솔루션의 성능과 실물 디자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는데요. 화상회의 솔루션의 대표적인 제품인 화상회의용 카메라. 대형 회의실과 중간 규모의 회의실, 그리고 소형 회의실에 적합한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형 화상회의용 카메라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렌즈를 탑재하고 넓은 시야각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화상회의용 카메라는 사운드바처럼 모니터에 연결하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의 각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방식과 관계없이 회의를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PC USB 포트에 연결하면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도 영상을 전송하는 플러그 앤드 플레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회의에서 사용되는 화이트보드 콘텐츠를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AI 기반의 화이트보드 카메라도 눈에 띄는데요. 화이트보드 카메라는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의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자를 투시하고 화이트보드 내 필기 내용만 중심적으로 보이게 하는 투명 효과를 제공해 모든 참석자의 시야를 확보했으며 화이트보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마커의 색상 대비를 자동으로 강화하여 컨텐츠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포스트잇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도 쉽게 인식하고 표시하는 기능을 더해 화상회의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일반 화이트보드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이외에도 회의실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터치 컨트롤러와 마이크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볼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화상회의 솔루션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축할 수 있어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며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화상회의 솔루션 같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민문성 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1년 스위스에서 창립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문회사입니다. 회사 내 비디오 협업 사업부는 90년대 말에 출시한 비디오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백 종에 이르는 비디오 협업 제품을 출시했으며 현재 화상회의 솔루션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촉발로 인해서 최근에 근무 형태의 변화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 교육 분야의 학습의 형태와 기업의 업무 형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희 비디오 협업 사업부는 기업 및 개인이 사용하는 화상회의 및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 환경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 및 사용자가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 화상회의 솔루션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프리미엄 품질의 화상회의 및 미팅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 생산성, 그리고 창의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디서나 개인 및 팀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존의 화상회의는 전용 장비를 운영해야 하고 호환성이 제약적이어서 도입과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는데 기술적 제약과 폐쇄적인 호환성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화상회의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빠르게 발전하는 기업 문화와 회의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객이 어려워하는 재택근무 시 근무 환경과
스마트 오피스,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 사업부의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치아입니다. 하지만 노화나 사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잃어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손실된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체 중 손상되기 쉬운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치아라고 합니다. 치아는 어렸을 때 유치가 빠지고 난 다음에 자리 잡는 영구치를 평생 써야 하는 데다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치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 구강 청결에 소홀했거나 정기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아 구강에 세균이 증식해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게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해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틀니나 임플란트 등 여러 치료법이 개발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특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인공 치아 뿌리를 뼈에 식립하고 그 위에 인공 치아 머리를 장착하여 수복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예전에 비해 임플란트 재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임플란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게다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격 부담도 낮아진 편이라 임플란트 수술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자연 치아와 흡사한 신미성과 저장력 구현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치과 치료라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를 진행하려면 체계적인 검사와 치료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술 전 환자마다 각기 다른 잇몸뼈의 치밀도와 두께, 그리고 신경 위치를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고요. 임플란트 치료는 식립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CT 검사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튼튼한 잇몸뼈가 받쳐주는 경우라면 임플란트의 인공치아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잇몸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할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뼈 이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뼈 이식은 잇몸에 부족한 뼈를 이식하는 것으로 자가고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편하게 인공으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재료 중 편의성, 예후, 안정성,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적합한 재료를 채워 넣은 후 일정 기간 기다리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식립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골유착까지 2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골유착이 이루어지면 최종 보철물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뼈 이식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기간이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임플란트는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 관리라는데요. 그렇다면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플란트 수술 후 며칠 동안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은 잇몸 치유와 직결돼 금연을 해야 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치아를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올바른 양치질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철물 장착 후엔 치과에서 설정해준 기간에 맞춰 정기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는 평생 건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미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의료진과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 보길 바랍니다. 서원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을까요? 연령이나 성별에 관련된 임플란트 성공률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수술 방법을 통해서 90세가 넘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임플란트를 위해서 치아를 발치하고 3달에서 4달 정도를 기다린 다음
또 뼈 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달에서 4달을 기다리는 게 기본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서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위의 뼈 상태를 체크하고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당일 임플란트가 개발되어 바쁜 현대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의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골다공증과 같은 전신질환이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해야 하므로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임플란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에 금리와 같이 다른 치과 보철물처럼 유지 관리나 보수,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보철물 간의 연결 나사의 교환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임플란트 보철물의 마모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모든 치과 치료가 그렇겠지만 임플란트 치료 또한 한 번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광고를 많이 하는 치과, 대형 치과보다는 환자분 한 분 한 분과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임플란트를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의료진이 검증된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임상 경험이 풍부한지,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이) 저물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이들 찾아보는 것이 바로 신년 운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주풀이를 통한 2022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2021년의 끝자락이 다가왔는데요. 한 해 동안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 인류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을 견디며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해가 밝아오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명소에 찾아가 굳은 다짐과 함께 2022년에는 좋은 일이 생기길 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말연시가 되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년 운세라고 하는데요. 재미로도 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년 운세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에 위치한 이곳엔 아는 사람만 방문한다는 신년 운세 명소가 있다는데요. 20년이 넘는 수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운세와 궁합을 봐주고 있다는 안지영 무속인. 오늘도 이곳을 찾아온 고객에게 운세 상담을 하고 있다는데요. 예, 올해 몸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좀 안 돼서 좀 내년에는 괜찮을까 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답답한 고민을 털어놓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신년 운세를 보러 왔다는데요. 그렇다면 신년 운세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 걸까요? 각자 사람마다 이제 생년 월일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고요. 오시는 분들 하는 행동, 생김새, 관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봐드리고 파악을 합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사주명리학이라고도 불리는 명리학이 과거 시험 과목 중 하나였던 고급 학문이었다는데요. 이러한 명리학은 사주팔자에 의거해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즉, 개개인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출생연월일시를 바탕으로 타고난 각자의 특성과 운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라는데요. 이분의 사주는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지금까지는 정말 이제 사람들 때문에, 인간 풍파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겪고 많이 울었고 이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내년에 이민년서부터는 빛이 들기 시작을 해요. 이렇듯 사주팔자를 통한 신년 운세는 물론 학업운과 사업운 등 인생의 변곡점마다 겪어야 할 다양한 문제와 고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준다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 자기가 죽을 고비 앞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도 안 됐을 때는 결론은 예법을 보러 오시는 분이 정말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나 타고난 팔자는 있지만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지영 무속인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주에도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좋은 사주라는 거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그야말로 가정, 뭐 직업, 자식들이 편안하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고요. 여자도 또 그에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목화토금수라 그래서 우리가 오행 5가지의 색깔이 다 골고루 들어있으면 성격도 편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그러니까 좀 성격이 융통성 있고 그야말로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편굴되다 보면 이제 조금 성격들이 좀 개성적이고 모난 데가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그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사주에 화가 없다든가 목이 없다든가 하면 네네. 안 좋은 건가요? 내기둥에서 8글자를 사주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가 없다든지 화가 없다든지 이제 목이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오행에서 이제 3개만 있고 2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성격이 조금 긍정적보다 부정적,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도 조금 그런 게 좀 다른 것보다 좀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나쁘다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부족한 거를 닦아내려고 노력하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 삼재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삼재가 정확히 뭔가요? 삼재는 일반적으로 9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3년씩. 이제 들어오는 해는 들삼재. 이제 그냥 있는 해는 이제 놀삼재. 나갈 때는 나갈삼재.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듯이 정말 잘 지키고 우리가 나쁜 거 들어올 때는 피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거는 안 맞지만 또 나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과거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만큼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인연 되시는 분들은 힘들 때 제가 그런 조금 이겨나갈 수 있는 길잡이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업체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장종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종합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들의 권리란 정책 자금, 지원금, 세법, 노무, 기업 인증, R&D 등이 있으며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 정책은 규모나 종류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 부서를 두고 직원을 채용하여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를 대표들이 혼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알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기관별로 조건이 다 다르고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가 반려를 당하여 앞으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책 자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책 자금을 하나하나 따지자면 수백 가지가 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인데요. 운전자금이란 이제 원자재 구매비 그리고 생산, 판매에 이루어지는 기업의 운영의 모든 곳에 조달되는 자금을 뜻하는 것이고요. 시설자금이란 기계설비 구매비 그리고 공장 매입비, 토지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정책 자금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긴 상환 기간과 저렴한 금리에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고용지원금이란 이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용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안전지원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인당 2,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전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를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근로자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무 관리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임금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일반 기본급,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소위 포괄 임금 방법으로, 임금 지급 방식으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명확히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에 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복무규율 그리고 근로조건을 작성하여 배치해 놓는 것인데요. 이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든 컨설팅 과정은 전문가가 1대1로 배정되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 먼저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기업으로 방문을 드려서 서류를 검토하고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고 진행이 됩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께 어떤 점을 바라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보험 설계사나 사업자를 내지 않은 개인들이 경영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표님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경영 컨설팅 회사를 선정을 하고 필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의 권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동영상 플랫폼과 카페를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는 창업에서 은퇴까지 대표님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과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신체 활동과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은 대장의 운동력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씩의 물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고요.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변 시에 발밑에 발판이나 상자를 깔아두면 배변 자세가 달라져서 배변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